19번.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총회만 행사하는 겁니다. 누구만 행사하는 거예요? 총회. 정관 변경. 총회만 행사했나요? 자금 차입 방법과 이자율, 상환 방법에 관한. 자금 차입 이자율 돈이죠. 돈이면 누가? 총회. 정비 사업비 변경. 이것도 뭐예요? 돈. 하여튼 머니 그러면 뭐예요? 예, 총회가 권한선언 했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감정평가 범 등의 선정 및 변경.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이건 뭐죠? 그냥 돈이요? 뒷돈이요? 뒷돈. 뒷돈.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할 때 돈 주고 받죠? 막 좋은 식당에서 연애편지 막 이렇게 두껍게 써주잖아. 연애편지 안에다 신사임당 사진 넣어주고. 그죠? 뒷돈. 머니.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우리 정비법에서 사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총회만 행사하고. 조합의 임원 선임. 자, 대의원 선임, 해임. 임원 선임과 해임. 대의원 선임과 해임. 조합장의 보궐 선임. 이것도 임원 선임이죠. 여기선 조심할 게 대의원 선임이죠. 대의원 선임이 개발법에서는 총회 권한이 아니에요. 대의원에 둘 수 있다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동의 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이 대의원 선임이 누구 권한? 총회. 요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 조합의 임원 선임을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조합장의 보궐 선임. 조합장 선임이죠?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임원 선임이니까. 아셨죠? 요거에 남아있는 문제고, 대의원 선임도 누가? 총회만.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합병 해산 누가 하는 거예요? 총회. 다만. 사업 완료로 해산한 경우, 사업이 다 완료됐죠? 목적 달성의 해산일 때는 총회 권한이 아니다. 아니다. 빨리 체킹.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인 경우는 뭐라고요? 제외. 요 문장을 쑥 쓰면서 단 그러고 붙으면 그걸 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변경이 대의원회 행사하는 거 있죠. 여기는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일 때는 총회 권한이다. 대의원회 권한이다. 대의원회. 총회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대의원 선임은 총회만 하더라. 필수기관에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답이 이거였던 거 아시나요? 요 답 구성해야죠. 요 문제 나오는 문제라.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가로넣기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건축사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로 낙점수 과, 반, 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주택단지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변경은 다 얼마고요? 3분의 2. 재개발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2분의 1. 4, 3, 2, 1. 뭐라고요? 4, 3, 2, 1 하고 되는 거. 1, 2, 3, 4. 1, 2, 3, 4.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항상 소유자의 4분은 3으로 출발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21번 쟁점 들어갈게요. 정비구에서 개발의 허가. 이건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둘 중 하나는. 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허용사항. 첫 번째, 재해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점으로서 자, 비닐하우스, 건조장, 버섯재배장, 버섯재배사나 탈곡장이나 양잠장 이런 거 있죠.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경자관리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죠.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관도 손상하지 않은 몸에 도둑 채치고. 존치 결정했나요? 존치하기로 결정했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경작지 임식재는 뭐다고? 제외. 허가 받아야 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나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요 7번이 개발법에는 없는 이야기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의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면 가식이잖아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심으면 경작지 못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출제 포인트죠. 여기 포인트 개정사니까.
여러분 재난수습,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자, 허가 받지 아니한다. 신고한다. OX, X. 일결 신고 아니죠? 허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쟁점 22번은 관리처분계에서 경미한 변경. 이것도 독립한 문제를 내려다가 지문에 넣은 건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 군수 등의 신고사항이고요. 총회 의결에서 만다 제외. 또 심심치 않게 나와요. 벌써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 포함 4번 나왔고 독립한 문제로 2번 나왔고 지문으로는 4번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야겠는데, 자, 잘 봐보세요. 경미한 변경이면 뭐로 됐고요? 신고. 총회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답니다. 주택 분양받은 거 권리 포기합니다. 얘 빨리 쫓아내야 돼요.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래가 업자가 먹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 대비 항상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자, 얘 포기하고 못 준대요. 임대주택 공급. 신고하고 끝내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간단하게. 계산차고, 오기, 누락, 조서에 단순 저정이면 간단하게 해야겠죠. 단, 이게 이제 문제. 불이익 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여기 키워드입니다. 없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 이건 뭐냐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분양권을 팔았다는 거야. 팔 수 있으니까 분양권. 분양권을 팔았는데 분양 설계, 동호수나 이런 건 변화가 없어야 돼요. 내가 2303호를 받았으면 2303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설계, 그 사람 때문에 동호수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건 경미한 걸로 안 본다고요. 다시 분양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게 논점이고.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그러니까 뭐가 변경이 됐어요? 정관. 또는 뭐가 변경됐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되니까 따라서 분양계획이 바뀌죠. 수반됐죠. 경미. 이런 게 바뀌니까 정관이나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이 바뀌니까 분양계획이 바뀌었어요.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반되는 걸로서 경미한 걸로 받고. 매도 청구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집행이죠. 그럴 때는 관리청구의 변경, 매도 청구 판결로 관리청구의 변경되면 법원의 판결이죠. 판결문 집행이잖아요. 그럴 때 관리청구 변경되면 경미한 걸로 받습니다. 단어를 좀만 생각하면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권리 포기하고 나가는 자 빨리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신고. 단순 정정이니까 신고. 단 불이익 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권리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분양 설계 변경만 없다면 경미. 정관이나 사업 시행계획 바뀌니까 따라서 뭐가 바뀌었어요? 관리 처분계.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른 관리 청구 변경. 실제 시험 전에 이건 냈잖아요. 나머지 이런 쟁점도 한 번만 좀 읽어줬으면 하는. 그래서 낸 문제. 지분 여기 정리해 준 이유가, 예. 자, 23번 준공인가입니다. 건축물 분양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 소유권 이전했으면 여러분이 분양받았죠. 그러면 종전의 건축물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있죠. 자, 이거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이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설정한다, 본다. 그때 안 가는 놈이 누구죠? 안 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가지 않는 애. 역겨운 놈 하나 있다고 그랬죠? 지역권은 종정토지 맹지에 남아야 되니까 따라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자, 취득권은 무슨 날? 고시날은 무슨 날? 다음날 취득합니다. 여러분 여기 3번 문제 이거 읽을 줄 아시는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의 중고인가. 중고인가할 때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잖아요. 시장 군수 말고는 다 인가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도 시장군수 등에 뭘 받고? 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시장군수 등에 뭘 받고? 인가. 우리도 시장군수에 뭘 받고요? 인가. 토지 등 소유자도 시장군수 등에 뭐요? 인가. 근데 지방공사나 LH공사 나오면 순간 인가 안 받겠지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법률에 뭐라 됐냐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다 인가받으러 돼 있어요. 누가 아닌 시행자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방공사로 이미 시험지에 나왔어요. 지방공사도 인가받습니다. 특이한 구성이면 바로 쳐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정비구역 준공인가가 있네요. 공사가 다 끝났죠? 준공인가가 있으면 무슨 날? 다음날 해제등으로 봅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 수집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신 날에 무슨 날? 다음날 해제등으로 봅니다. 언제요? 다음날. 이때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청산금입니다.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5년. 근데 정비법은 다음날부터 몇 년? 5년. 다음날부터 몇 년이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음날부터 몇 년이요? 5년. 요 다음날 빠지면 틀린 거 아시죠? 요 다음날 빼고까지 시험을 냈어요. 도시개발법은 다음날 있다 없다? 없다. 도시정비법은 다음날부터 5년. 2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하나 읽어놓읍시다.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 3개 사업, 5개 사업을, 여기 있는 사업을 병행할 수 없게 해놨어요. 자, 철거, 건축의 철거, 정비사업 설계, 시공, 회계감사 등 업무를 병행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정비사업 관리하면서 철거나 설계나 시공이나 자, 회계감사 업무를 병행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철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계는요? 안 돼요. 시공 안 되고 회계감사 이거 안 된다라는 거 받으시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등록을 누구한테 하냐 하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누구요? 시도지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요? 시도지사. 예전에 이 문제가 독립한 한 문제로 나와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관계에서는 민법에 무슨 규정을 준용합니까? 라고 나왔어요. 위탁이냐, 조합이냐, 위임이냐. 민법에 무슨 규정이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요 위임 차지라고 나왔던 문제. 과거형 문제 중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서 넣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실래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을 관리하면서 자, 그때 병행하면 안 되는 사업,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이런 사업과 같이 병행할 수는 없다. 병행할 수 있는 거다 틀린 것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나마 시중 문제집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국장이다, 시도지사다. 예, 시도지사. 이렇게 옛날에 국장인데 시도지사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는 민법에 무슨 규정? 위임. 위탁 규정, 위임 규정. 위임. 요거 하나 더. 일처리 맡길 때는 민법에 위임 규정을 준용하더라.